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약물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먹어서 세균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항생제를 먹어도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면 이게 듣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세균 감염 때문에 또 다른 약들을 막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막 수천 가지, 8천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개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들이 계속 만들어졌고 이 슈퍼박테리아는 구체적으로 보면 유전자 변형이 돼갖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좋은 점은 미생물을 대부분 죽이기는 하지만 저항성이 강한 거는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항생제가 필요하고 이 항생제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그 약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저항성이 이제 없는 그런 그 항생제 개발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개발하면 엄청난 부를 이렇게 얻기도 하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 이제 술 얘기를 좀 할 텐데 술 먹어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술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이런 것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우리가 그 술이 흥분제냐 뭐 아니면 진정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 표 1-4-5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약물을 어떻게 하면 이제 뭐 건강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하면 그 약물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만 쓰여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돼지고기나 닭고기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아니면 뭐 생선회 같은 걸 먹게 되는데, 그 돼지나 소 같은 거를 가두어서 키우니까 병에 자주 걸려요. 세균에 많이 감염이 돼서 그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생제를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그 항생제는 결국은 우리가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생제가 잘 안 듣기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생제를 더 세게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조하고요. 그거를 하지 않으려면 동물들이나 이런 걸 키울 때뭐 자연 방사 해서 키우든가 아니면 저 좋은 조건으로 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비싸지죠. 그 고기값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진행을 하면 약물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 감기 걸렸다 해서 또 감기약 사 먹고 물론 뭐 그렇게 해서 가벼운 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감기가 아닌데 또 감기약을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용이라 그래요. 잘못 사용한다. 오용. 의사가 처방을 뭐 한 개씩 먹으라 그랬는데 뭐 세 개씩 먹었다든지 또는 뭐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데 무슨 기침약을 먹었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치료가 잘 안 되고 부작용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남용이라는 건 뭐냐면 오용은 그런 것이고 남용은 뭐 일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막 이렇게 사용하는 걸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각성제, 마약 사용 이런 것도 이제 남용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 약에 대한 남용은 너무 많이 먹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술, 담배, 각성제, 마약 이런 것들은 많이 남용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술을 먹고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먹는 타이레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타이레놀의 뭐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런 것들인데 술을 먹고 그 약을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간이 손상을 갑자기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술을 안 먹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대학 가거나 직장 잡았을 때 술을 먹더라도 약을 먹으려면 술을 먹지 말고 먹어야 되고 술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약을 먹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런 것들이 그 약, 그 표지에 다 적혀 있고 의사들이 또는 약사들이 약을 지어줄 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술은 에탄올이 주성분이에요. 메탄올 먹으면 안 됩니다. 같은 알코올이라 해서 메탄올을 먹으면 죽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술은 뇌신경에 이제 작용을 해서 주의력도 뭐 흐리게 하고 판단력도 흐리게 하고 뭐 자제력도 좋아하고 술 먹으면 쌈박곡질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위나 간 이런 데 영향을 주고 거기 써있다시피 메탄올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죽거나 그 시력이 저하되거나 또 맹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술은 뭐 먹지 말거나 적게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각성제 마약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을 심하게 흥분시키고 억제시키고 막 그래서 중독성이 강합니다. 물론 마약을 쓰기는 해요. 뭐 통증이 많은 사람들한테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걸 쓰긴 하는데 그런 것도 몰래 빼돌려서 이렇게 막 먹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카페인 다시 얘기하면 뭐 콜라나 커피 같은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뭐 이런 각성 효과가 있는 거라서 이제 카페인도 각성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각성 효과가 너무 많아서 부작용 같은 게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분은 어떻게 투여하면 좋겠냐? 어떤 방법이 있냐? 경구, 경구, 입을 통해서 이렇게 투여하는 게 경구. 그러니까 먹는 거죠 입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위산이나 소화효소에 이게 파괴되는 거는 경구를 하면 약효가 없어지거나 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거에서 다른 방법이 필요해서 이제 주사를 많이 써요. 주사는 그 책에 그 주사를 놓았을 때 혈액에서 약물의 농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시간에 따라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책에 있는 그림 30, 43, 44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근육주사. 근육주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팔 근육 같은 데 막 놓을 수도 있고, 엉덩이 같은 데 주사할 수도 있겠죠. 효과가 빠릅니다. 피하 주사. 피하 주사는 지방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한꺼번에 퍼지면 안 되는 거. 지방에 넣으면 그게 약이 퍼지는 확산 속도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피하 주사는 천천히 흡수되는 걸 이제 필요로 할 때 하는 거고, 정맥 주사 이건 피에다 그대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투여됩니다. 맞아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막 머리에서 느끼는 게 몇 초 안 돼요. 막 머리에서 느끼는 약을 집어넣으면 선생님도 이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몇 초 안 돼서 머릿속에 약이 도달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폐나 뭐 몸 전체, 머리 이런 데 몇 초면 도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해야 되죠. 아무나 막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말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항생제는 미생물을 대부분 죽여버려요. 세균들을. 근데 이제 그 내성을 가진 저항성을 가진 것들은 생존해서 새로운 항생제 필요하다는 건 저번 시간에 이제 자세히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겠어요. 건강 유지 방법.
뭐 참고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는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을 해야 돼서 항생제 개발에는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항생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좋은 항생제일수록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항생제 및 살충제를 줄여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우리 몸이 어떤 내성 같은 거를 항생제 내성 같은 게 이제 가지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뭐 모기나 쥐, 벼룩 뭐 이런 걸 죽인다든지 고인물을 뭐 없애서 깨끗하게 환경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면 박테리아 내성을 가진, 그러니까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이제 적게 발생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손 씻기 방법. 손 씻는 거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손을 많이 자주 씻으면 감기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선생님이 여기 링크를 걸어 놨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손 씻는 방법,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오죠.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따뜻한 물에 비누를 충분히 이렇게 해서 30초 이상 씻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비누를 여러 명이 같이 쓰면 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누는 그런 것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서 여럿이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식사 같은 거를 좀 이제 절제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운동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운동을 이제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건강에서는 약을 많이 먹고 뭐 건강 보조식품 뭐 이런 거 많이 먹고 뭐 이런 거보다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과 그런 것들 보조식품들은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밑에 써 있다시피 건강보조제, 보약 이거 필요하다, 뭐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적절한 사람일수록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는 먹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서 잘 합성이 안 되든지 많이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나 부족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먹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의사, 약사의 이제 진단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학습 개강에서 5월 뭐 초까지 학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었는데, 좀 간단하게 제가 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 부담감 가지지 말고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물러가서 학교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